안녕하세요. 김주건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에 한 주일에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그 주말 스터디 카페, 이번 주에는 뭘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맨날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으로만 차트를 보니까 재무제표는 전혀 안 보는, 기업을 전혀 안 보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재무제표도 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일일이 모든 종목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기업 내용을 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통상 우리가 재무제표라 그러면은, 아이, 골치 아파라. 첫째는 숫자가 잔뜩 나와 있으니까, 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차트를 보고 올라가는 거구나. 상승 추세 사자, 하락 추세 팔자. 이렇게 하는 게 간편해 보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일단은 재무제표를 다 소속들이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이나마 이놈의 회사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분기보고서 제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분기보고서를 보면 분기보고서 왼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회사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개요 등등 나오고 재무에 관한 상황이 보입니다. 보이죠? 그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 있는데 통상의 경우에 보통이고 자회사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냥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하나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뭘 봐야 되느냐.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과거의 대차대조표라는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재무제표라면 골치 아파합니다만 특히 현금흐름표를 제일 골치 아파하는데 사실은 현금흐름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현금흐름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순간으로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금흐름표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보다시피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저희 기업이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요약해 놓은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면은, 쭉쭉 내려가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여기 있군요. 그렇죠. 그 투자활동, 네, 여기 있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가 보이십니까? 그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지금 다시 안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크게 나누어서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영업에 따르는, 그죠? 영업 현금 흐름. 그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에 따르는 현금 흐름. 이쪽에서일까요? 자, 영업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근데 일단 원리만 말씀드리면,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이 기업이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이니까, 그죠? 영업 활동을 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투자하고, 그죠? 이 돈 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업에서 돈을 못 빌리면, 돈을 못 벌면, 여기서 손해가 나면, 결국은 기업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투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그죠? 기업은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빌려가지고, 영업활동에 따르는 적자를 막아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이 회사, 현재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회사가 대략적으로 영업활동에 따르는 현금 흐름 또는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5기, 작년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얼마입니까? 78억 적자죠. 그죠? 78억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으로 적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당기순이익으로 90억 적자인데 그나마 아래쪽에 보면은 현금 흐름 유출이 없는 소위 말해서 그 감가상각이 20억 정도가 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현금이 안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90억 손실이 났지만 감가상각을 빼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한 78억 좀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장사하니까 78억의 손해가 났으니까 이걸 뭔가 메꿔야 되겠죠. 그죠? 뭐로 메꿉니까? 더구나 78억 인데다가, 자, 그 다음에 기업 장사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공장도 만들고, 그죠? 기계도 사고. 그러니까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투자 활동으로 635억이 필요합니다. 나갔습니다. 보이십니까? 투자 활동으로 635억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로 메꿨죠? 할 수 없이 재무 활동으로 빌려서 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819억을 메꿔 놨습니다. 그렇죠. 820억 가지고 재무 활동으로 819억을 빌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투자 활동에 635억 쓰고, 그죠? 나머지를 뭡니까? 이 손실난 거, 영업 활동에 손실난 거를 메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러면 재무 활동의 경우에는 투자 활동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업이 투자하니까, 그죠? 투자가 계속적으로 유형자산가 늘어나야 되는, 이게 자산을 취득해야 되다 보면 이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가 커지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영업 활동이 아니고, 재무 활동으로 충당하는 것은 별로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회사가 그러면 재무 활동으로 돈을 차입해서 빌려서 820억을 메꿔놨는데 어떻게 빌렸냐라고 보니까 유상증자로 920억을 빌렸죠. 그죠? 유상증자로 927억. 그 다음에 주식매수 선택권서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바뀌면서 8억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11억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채도 95억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도 갚고 단기 차입금도 상환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모자란 돈을 뭐로 메꿨느냐 하니까 뭡니까? 10억은 돈 갚고, 부채 갚고 단기 차입금 갚고 그 다음에 95억은 사채를 갚았는데 유상증자를 920억이나 했기 때문에 927억, 930억이나 했기 때문에 재무활동에도 토탈해서 819억의 그 플러스가 생긴 거죠. 돈을 충당한 거죠. 이 돈 가지고 투자하고 이 돈 가지고 영업활동에 적자를 메꾼 거죠. 근데 이 회사를 잘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당장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도 돈이 모자라면 당장 뭐부터 하겠습니까? 유상증자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돈을 빌리죠. 그죠?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본다면 단기 차입금을 갚았지. 단기 차입금을 돈을 빌렸다는 흔적이 없죠. 그죠? 사채도 갚았습니다. 그죠? 새로 사채를 빌린 것이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이 회사는 단기 차입금도 갚고 11억 갚고 그 다음에 사채도 갚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기 차입금 여러 가지 차입금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은행의 경우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조건으로 빌려줍니까?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죠?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돈 빌려주면은 얘들이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를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단기 차입금을 빌린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운 회사입니까? 어려운 회사입니까? 어려운 회사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은 필요하고 영업에서는 적자가 나고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만한 주주들한테 읍소하여서 유상증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주들의 돈을 결국은 회사에다가 927억을 집어넣은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물론 당연 영업 적자입니다. 그죠? 보다시피 단기 순이익이 45기에도 이번 기에도 90억 적자였고요. 44기 전년 동기에도 33억 적자였으니까 계속적인 적자이긴 하니까 주가가 그다지 신통치 못하리라고 보여지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에서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도 44기는 영업활동에서 31억이나 들어왔는데 현금 흐름이 생겼는데 45기 이번 기회는 78억이나 적자가 났으니까 돈이 현금이 나갔으니까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그 주가 흐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러냐 그런지 차트를 한번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주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작년 9월 이후로 그죠? 2020년 9월 이후로 줄창 하락하고 있죠. 그죠? 한참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작년 3월 달 이후에 사실 이 회사는 저 바이오 회사인데요. 무슨 바이오,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소위 재료를 의해 가지고 주가를 상당히 좀 풍물과 재료를 의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 와중에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소위 실적은 안 좋으나 앞으로 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상증자에 많이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보다시피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론 차트로 봐서 어떤 분이 이 회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 뭐라 그러겠어요.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구름 밑으로 파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네. 파동도 뭐 ABC도 아니고 줄창 떨어지는 파동이니까 그죠? 하락 파동이니까 이 회사 글쎄요. 빨리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하지만 뭐 차트는 차트고 일단 기업 근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자체가 현금 흐름 자체가 그죠? 현금 흐름 자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주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은 앞서 그 회사와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른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연결 재무제표를 재무에 관한 사항, 연결 재무제표를 누릅니다. 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손익계산서, 뭐, 흑자죠. 그죠? 여기 다 흑자입니다. 영업수익이 다 흑자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현금 흐름표, 그죠?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겠죠. 자, 현금 흐름표도 뭐를 본다고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아까 그 회사는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였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뭡니까? 9,460억, 그죠? 흑자,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영업 활동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9,460억이나 벌었어요. 그렇죠? 9,460억이나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투자 활동을 했죠. 그죠? 뭐 계속적으로 장사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2조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2조 1,000억을.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으로 2조 1,000억이 나가죠.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했느냐. 2조 1,000억을 중에서 9,000억은, 9,460억은 영업 활동에서 벌었고, 나머지는 뭐로 빌려야 되겠습니까? 재무 활동으로 빌리겠죠. 그죠? 나머지 재무 활동으로 약 100억 정도를 빌렸는데, 1조를 빌렸네요. 그죠? 1조를 빌렸습니다. 재무 활동 1조 빌렸는데, 아까 그 회사와 가장 그 네이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니까, 지금 재무 활동으로 빌렸을 때, 재무 활동에서, 그죠? 단기 차입금에서 1조를 빌렸죠. 단기 차입금으로. 물론 단기 차입금을 상환해가지고 510억을 갚았습니다만은, 단기 차입금 상환하고 나서도 1조 540억을, 그죠? 1조 540억이니까 510억을 갖고 나서도 1조 540억을 다시 빌렸으니까 1조 한 500억 정도를, 1조 원 이상을 단기 차입금을 늘린 꼴이 돼요. 그죠? 그죠? 장기 차입금도 늘어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뭐 네이버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가서 단기 차입금 빌려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no problem 하고 쉽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쉽게 장기 차입금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회사는 은행에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 아주 건실한 회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장단기 차입금에서 은행에서 돈 빌렸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는 굳이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유상증자 이런 걸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유상증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의 네이버의 유상증자가 아니고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이게 연결재무제표이다 보니까 종속기업의 유상증자가 된 거지 네이버는 굳이 유상증자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자회사까지 포함되지 않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
네이버만에 연결해낸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 아래쪽에 그냥 재무제표 아래쪽에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영업활동에서 9천억을 벌었고요. 그죠? 그래서 9천억 번 것만큼을 투자활동으로 9,200을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업활동 번 것 가지고 투자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재무활동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죠. 그죠? 재무활동에는 도리어 마이너스입니다. 뭡니까?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소위 자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가 재무활동이 늘어났지만 사실은 네이버 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이버 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영업으로 번 돈 가지고 충분히 투자활동에 쓸 수 있다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다시피 재무활동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뭡니까? 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으로 빌린 돈 가지고 영업으로 번 돈 가지고 투자 활동에 충당하다 보니까 굳이 재무 활동에서 단기 차익금을 늘릴 이유가 없죠. 보이십니까? 단기 차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상환도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까 이건 뭐냐? 연결 재무제표는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의 자회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현금 흐름표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재무활동에서 단기 차익금이 늘어난 것을 보이는 거지. 이거는 네이버의, 물론 결국은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복잡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네이버의 주가는 아까 그 외 주가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결국은 재무활동 우리가 그 연결 재무제표 또는 이 재무제표에서 우리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됩니까? 물론 이 회사가 다른 책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듯이 재무비율이 어떠니 ROE가 어떠니 EPS가 어떠니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한마디로 핵심으로 볼 만한 게 뭐냐니까 뭡니까? 현금 흐름표를 보고 이 현금 흐름표에서 최소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아까 그 회사에서 이게 마이너스였죠.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이번에도 마이너스고 지난번에도 마이너스란 단 회사 같으면은 이 회사는 영업활동으로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회사예요. 그죠? 장사해가지고 돈이 안 벌리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식당에 장사를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나요.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 되면 동업자한테 투자라 그러고 하겠죠. 그 중국집이 오래 갈까요? 기업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나는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일단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인지 플러스인지를 보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령은 그러면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라면 그거 어떻게 메꿨냐? 투자활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활동을 뭐로 메꿨냐? 쭉 보다시피 이 회사는 지금 단기금융상품 어디 갔죠? 재무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메꿨냐? 단기 차익금을 늘렸네. 은행에서 돈 빌려주네가 됩니다만은 아까 그 회사는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주가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하락할 공사에 높으니까 최소한 그런 회사의 주식은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해되십니까? 뭘 보라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오늘은 맨날 차트 이야기만 하다가 그래도 재무제표에서 키 핵심으로 최소한 이런 회사가 좋다가 아니고 이런 회사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피해라. 피해야 할 회사를 알아내는 방법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